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저희 시댁에서 시아버지만 조용하신 편이고 시어머니랑 아래 시누이가 좀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스타일입니다. 시누이는 대놓고 막 뭐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머님 말씀하실 때 한두 마디 옆에서 거드는 정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네, 거기서 딱 그 시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댁이랑 시이모님 집이랑 가까운 편이라 자주 오시곤 하는데 문제는 오실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도 오라고 전화가 불이 나요. 이모님네 온 식구가 같이 와서 사람이 많은데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셨다고 하면 부르시는데 가면 일만 하다가 오게 되느라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 가기도 싫고요. 몇 번 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다. 너는 이모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오냐? 와서 얼굴 보고 가면 좋잖아. 너희 시누이도 꼬박꼬박 오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안 오냐? 하십니다. 시누이는 일도 안 하고 지네 집 식구들 모이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게다가 오면 어른들이 애봐줘 편하고 거의 누워있다 가는걸요. 남편이 시누이를 좀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고 신우가 결혼할 때 급하게 가느라 모아둔 돈도 없어서 시댁 자금 다 끌어가느라 남편은 냉장고 하나 받고 저희 집에서 지원받아서 그거에 대해 더 싫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도 어머니가 전화와서 너희 오늘 쉬지? 묻더니 이모님네 오셨으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네 주무시고 내일 가신다길래 그럼 저희 내일 일 끝나고 갈게요 했더니 쉬는 날인데 안 온다고 또 난리. 그래서 결국 갔습니다. 어린이날이라 그냥 갈 수도 없고 해서 시조카 선물이랑 이모님네 아들 둘 선물을 사러 갔는데 저희 친정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휴일인데 소갈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시댁 가봐야 한다. 내일 가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시댁 가서 또 식사 차리고 뭐 하고 하다가 시어머님이 내일은 일 끝나고 바로 오라길래 내일은 친정 가야 한다고 했더니 아까는 내일 온다며 하셔서 내일 오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오늘 오라고 하셔서 친정을 내일 가려고요 했더니 뭔 날이야? 물으셔서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소갈비 드시고 싶대서요 했더니 뭔 날이 아닌데 갈 필요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시댁은 뭔 날이라 왔나 싶어서 어이가 없어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드시고 싶다는데 오빠가 가서 사드려야지 하니까 소갈비 비싼데 너희까지 가면 부담이다. 내일은 두 분이서 드시라고 하시고 너희는 와라. 이러시는데 저도 순간 욱하는 거예요. 내일 뭔 날인가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모 왔잖니 하셔서 그래서 오늘 왔으니까 내일은 그냥 친정 갈게요 하니까 너 아주 허락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애미한테 통보를 한다 하시는 거예요. 저도 참으면 아예 참는 성격인데 한번 말이 뚫리면 못 참는 성격이라 그럼 내일 땡땡이는 여기로 오라고 하고 제가 다녀올게요 했더니 같이 움직여야지 니네는 부부인데 따로 다니면 되겠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 됐다 시집 왔으면 넌 여기 사람이지 뭔 네 아빠가 고기 먹고 싶다고 홀랑 거길 가냐 하시는데 네 아빠라는 호칭에 확 뚜껑이 열려버려서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저는 뭐 꽁으로 키웠나요? 조선시대 때도 노비 사올 때 돈 주고 사왔다는데 오히려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집값을 보태주시고 다 하셨으니 저희 부모님이 돈 주고 남의 집에 노비 보내신 꼴이네요. 게다가 옆에 시집간 시누이 떡하니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저 진짜 노비라서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나요?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시댁에 있고 하루는 친정 가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까지 싫어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우다다다 쏟아냈더니 싹퉁벌이 없게 바락바락 대든다고 온몸을 파르르 떠지면서 제 등을 막 떠미시더니 너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너 그냥 그 집 사람 해라. 나 너 같은 거 데리고는 못 산다. 하셔서 저도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이랑 집에 오는 길에 뭐라고 하면 싸우려고 했는데 신랑이 의외로 잘했다네요. 당분간 가지 말고 나중에도 그냥 큰일 있을 때만 가자고 해서 그래 하고 말았습니다. 신랑도 시아버지 성격을 닮아서 뭐라고 못하고 맨날 가만히 있다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오늘도 그래서 좀 화가 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당분간 시댁에 가지 말고 그 정도로 끝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친정 아빠한테 빨리 가보자고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해주니 마음이 좀 풀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머님이 저 보기 싫다고 어버이날에도 오지 말라고 전화가 오셨다는데 남편이 혼자 가서 용돈만 드리고 오겠다네요. 일 저질러서 걱정되는 마음보다는 어째 당분간 시댁 안 볼 생각하니까 속이 시원해요. 결혼하고 1년 내내 끌려다니다가 소갈비 덕분에 해방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고 한참을 안 가니 역시나 시모에게 전화가 한 번씩 왔었는데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알려준 대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작 이럴 걸 왜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았나 싶네요.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잘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시댁이랑 몇 달 끊었는데 결국 접고 들어오는 건 시댁입니다. 순이처럼 남편도 아내 바라기거든요. 며느리의 부재가 얼마나 본인들을 쓸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연. 신우가 정말 짜증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두서없이 흥분된 마음에 휘갈겨 볼까 하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전 2달 전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 새댁입니다. 남편이랑 11년을 연애했고 올해 31살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기도 하죠. 남편이랑은 20살에 처음 만나 11년을 연애하면서 뭐 하나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연애 실컷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로 넘어가 큰 트러블 없이 결혼하게 된 운 좋은 케이스의 부부입니다. 아무래도 남녀의 만남이고 어려운 어른들과의 만남이라 티격태격 할 때도 있고 시부모님께도 섭섭한 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그런지 시부모님도 최대한 배려해 주시려 노력하고 계시고 저 역시 최대한으로 애교를 장전하며 좋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족하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특히 시어머님께서 시부모님, 그러니까 저에겐 시조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사셔서인지 우린 큰 간섭을 안 할 테니 니들끼리 잘 살라는 주의십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의별 시부모님이 다 있던데 전 그 부부만 해도 참 운 좋은 사람이구나 느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망할 놈의 신우입니다. 남편보다 3살 위, 그러니까 지금 34살이자 미혼이자 노처녀 히스테리 팍팍인 신우. 너무 흥분 상태라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가지 속이라도 시원하게 썰을 풀어볼게요. 첫째, 결혼. 30을 넘어가며 우리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시니까 동생이 먼저 가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흔쾌히 안 간 애가 문제지 짝 있을 때 갈 사람은 얼른 가라 하시며 쿨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신우는 궁시렁 우리가 먼저 한다고 섭섭한 티 팍팍 내더라고요. 그렇다고 딱히 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면서. 둘째, 예단. 시댁이나 친정이나 고만고만한 중산층 서민들이에요. 누가 더 형편이 낫다 아니다 도토리 키재기 수준에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기시는 분들이라 예단이고 예물이고 무조건 최소한을 외치신 분들. 그 와중에 신우 혼자 그래도 내가 신우인데 뭘 받아야 한다고 난리벅석 떨어서 시어머니께도 안 사드린 가방 하나 사드렸더니 진짜 기본만 하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때에도 신우의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상견례. 엄청 큰 숙제라 생각했던 상견례. 가족 다 부를 것도 없이 간단하게 남편, 나, 양가 부모님만 만나서 조용하게 하기로 했죠. 부모님끼리 술 한잔 하시면서 하하호호 기분 좋게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신우가 상견례 때 자기 안 불렀다고 어른 무시하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괜히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어르고 달래고 했는데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네요. 넷째, 패백. 원래 시집 안 간 누나한테 굳이 절 안 해도 된다고 시부모님께서는 따로 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친척 부모님 앞에서 자기도 받아야 된다고 덥석 앉아버리더군요. 그것도 멜빵 치마를 입고 동생 결혼식에 멜빵 치마가 웬 말이냐며 다들 한 소리 했습니다. 넷째, 신혼여행. 신혼여행 다녀오고 시댁에 가던 날 엄마가 첫째 딸 시집 보낸다고 이것저것 이바지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들고 왔더니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신데 자기가 먼저 풀러보고 손을 대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부터 짜증이 났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우리더러 한복에 어울리니 많이 하더니 갑자기 자기 보고 절을 하라고. 진짜 당황스러워서 네 했더니 신혼여행 다녀서 어른 보면 절하는 거 모르냐고 정말 떳떳하게 얘기하길래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절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나중에 얘기해줬더니 웃기려고 지연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길래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알았네요. 5째, 퇴사. 신우의 어이없는 짓거리는 제가 퇴사하고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아기 가지기 전까지 맞벌이 할 생각으로 계속 회사를 다녔는데 신혼집에서 회사까지 버스 한 번 환승하고 1시간 반 걸리던 거리였죠. 내 차까지 따로 굴릴 형편도 아니고 아침밥이며 이것저것 살림도 제대로 안 되니 남편이 그냥 집에서 내조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결혼하고 한 달 만에 회사를 간두게 되었죠. 그 이후로 대놓고 하여튼 여자는 결혼만 하면 장땡이네. 나는 회사 나가서 일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결혼한 여자들은 고생하기 싫다 이건지 애도 없는데 맞벌이를 안 하네. 아주 편하게 살아 하더군요. 내가 회사를 다니던지 뭘 하던지 그건 우리 부부가 결정한 문제인 듯 한데 볼 때마다 저 소리를 하길래 남편 시켜서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6째, 근래 가장 빡친 일. 그전까진 가끔 보니까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정말 빡친 일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주말이 일 없으면 아기 가지기 전까지 여행도 많이 다니자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지난달 어느 주말에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TV를 보다가 늦게까지 자서 문제의 그날 남편도 저도 늦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 30분 전부터 신우 부재중 전화가 엄청 찍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했더니 시부모님도 여행 중이셨고 집에 시할머님, 시할아버님, 신우 이렇게 있었는데 전날 뭘 잘못 드신 건지 시조 부모님 두 분 다 토하고 설사하고 난리가 났다며 빨리 와보라고 난리가 난 거죠. 남편이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서둘러 갈 테니 일단 병원 모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신우 차 있습니다. 얼마든지 두 분 모시고 응급실이든 어디든 가면 되고요. 설령 차가 없더라도 급하면 119에 전화해서 두 분 모시고 병원 갈 상황은 됩니다. 우린 씻지도 못하고 급하게 짐을 챙겨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 사이 상황이 어떻게 됐나 신우가 정신없을까봐 배려한다고 신우한테 전화를 못 해본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군요. 중간에 신우한테 전화해볼까 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남편이 병원 모시고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주겠지 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내 스스로에게 자책을 했습니다. 34살이나 먹은 여자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건지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할머님 할아버님 토하고 아프다고 뒹굴고 난리도 아닌데 우리가 시댁에 도착할 1시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할아버님 부축하고 제가 할머니 부축해서 급하게 응급실 모시고 갔더니 다행히 큰일은 아니고 급성 장염이라고 하셔서 한시름 났더니 그제야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님 할아버님 입원시키고 짐 챙긴다고 시댁 갔더니 신우가 밥 쳐드시고 있는 꼴 보니 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었던 찰나 남편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어디 모자라냐고 따졌더니 여자 혼자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진짜 나 무서웠다고. 정말 무서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오빠야말로 장손이 돼가지고 그런 순간에 빨리빨리 대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지. 여행 때문에 연락이 안 되고 그러면 무슨 일 생길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더군요. 오히려 여행한 우리 부부를 탓하네요.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오신 시부모님께 야단을 맞고서야 입 다물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신우랑 멀어졌죠. 아주 멀어졌습니다. 7번째, 문제의 어제 그 사건. 지난 주말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하기로 했습니다. 신우도 꾸역꾸역 따라 나왔더라고요. 쳐다도 보기 싫어서 그냥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실컷 한 후에 소주를 잘 먹다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벙쪄서 왜 저러나 했더니 동생네 부부는 결혼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사는데 자긴 나이가 35인데 시집도 못 가고 남친도 하나 없고 연말에 이게 뭐냐고 서럽게 울어대더라고요. 전 속으로 어쩌라고 그래서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절 가리키며 정확하고 똑똑한 발음으로 저게 문제야. 어른 어려운 줄도 모르고 나한테 아무 전화 한 통 안 하잖아 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들은 신우랑 올케랑 언니 동생 하면서 친언니 동생처럼 잘 지내는데 저거는 맨날 뚱하게 있는다며 저래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똑바르게 키우겠냐며 지 동생 장가 잘못 갔다고 울어대더군요. 남편이 누나 시집 못 가서 노처녀 히스테리 부리냐? 아무리 그래도 나이 먹은 만큼 먹은 여자가 자기 올케 보고 저게 뭐냐? 하는데 전 흥분 상태여서 다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남편이 다다다 쏘아붙이고 시부모님도 뭐하는 짓이냐고 신우를 다그쳤습니다. 전 저런 여자랑 싸워봐야 뭐하겠나 싶어 최대한 불쌍한 척 괜찮은 척을 하며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두 말도 안 하고 남편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우는 여태 연락 한 통 없고 시어머님, 시아버님만 미안하는 식으로 연락이 오셨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100% 내 편이겠나 싶어 네네라고 짧게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미안해 죽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차라리 잘 됐다고 싶네요. 이기에 신우랑은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싶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저러는지, 진짜 어디 모자라는지 생각이 없는 건지. 에휴, 두서없이 그냥 주절주절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내 편을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하시지만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지도 않고 자기 식구인데 100% 내 편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딱히 잘한 것도 없지만 딱히 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아무튼 기분이 혼자 화냈다가 풀 죽었다가 혼자 생취하는 중이에요. 첫째 딸을 시집 보내고 늘 걱정이 많은 우리 엄마 보고 싶어 한참 울었습니다. 결혼을 왜 했나 싶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겠죠. 저도 얼른 결혼 선배님들처럼 똥배짱 강철 멘탈에 장착하고 싶은데 언제쯤 그런 레벨까지 될지. 후기. 저녁에 시부모님 전화 오셔서 사과하시고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시부모님이 시킨 건지 다음날 신우한테 카톡이 와서 술 먹고 진상 부려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답장하면 또 물고 트고 선을 넘을까봐 아예 답장을 안 했습니다. 시부모님께는 남편이 제가 신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앞으로 신우랑 함께하는 모임에는 안 간다고 말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신우가 미안하다, 근데 억울하다, 너무한 거 아니냐 등등 진상 문자를 오는데 일절 답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신우랑 제대로 연끈을 명분을 만들어줘서 고마울 뿐이네요. 신우 없으신 분들 부러워요. 저도 이제 없는 셈 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근데요, 제일 문제는 시부모예요. 본인 딸이 그런 헛소리하고 헌칫거리 할 때마다 호되게 혼내질 않으니 계속 저러는 거고요. 저도 똑같은 상황에 신우가 있는데 그냥 영원히 빠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남편을 잡으세요. 헛소리 할 때마다 남편이 정리해 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